이 관상동맥 조영술 봤어요, 실제로? 이 관상동맥에 접근을 해야 되잖아. 여기 접근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보고 이제 카테터라 불러요. 카테터가 관상동맥에 딱 걸리게끔 형태가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에 있는 혈관에 걸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혈관에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루트가 필요하잖아. 과거에는요 무조건 이 대퇴로 들어갔어요. 허벅지로 들어갔었어. 그래서 그림도 허벅지에서 올라와서 대동맥을 타고 넘어서 가는 이런 그림을 하고 있고, 요즘도 시골 병원에 가게 되면 허벅지로 밖에는 못하는 병원도 있어요.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 나이가 많잖아. 경험이 없으면 대부분 허벅지로 해요. 일단은 대퇴동맥이 크고 두껍거든. 그러니까 짱짱하니 좋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하는 거고, 요즘 이쪽으로 안 해요. 대부분 팔로 해요. 이쪽에 보게 되면 요골동맥 해가지고 우리 맥 짚을 때 뛰는 통통통 뛰는 거 있잖아. 여기다가 이 카테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많이 합니다. 이 팔로에야 환자들이 다리도 구부릴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편하고, 다리는 지혈한다고 꽉 눌러놔야 되니까 못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제로 하지요. 여기 있는 친구도 역시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나가서 지금 원장님이 되셔가지고 2차 병원 원장님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 되셨고, 이때는 이렇게 통통했는데 지금은 위고비 맞고 거의 한 15kg가 뺐어요. 위고비 좋더라고. 자, 이쪽에 보여주는 이 화면은 벌써 한 15년 전 기계예요. 이때는 이렇게 썼고 요즘은 기계가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모니터처럼 한 화면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조영술이라는 게 이제 물감을 싸서 보는 건데, 이렇게 여기 보면 혈관이 쭉 흘러가야 되는데 이쪽 혈관이 막혔어요. 이 혈관 막혀서 여기다가 이렇게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뚫어주는, 이게 꽉 막힌 거, 이게 심근경색증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뚫을 건데, 과거에는요 90년도 후반까지는 풍선으로 밖에는 못했어요. 그럼 풍선을 어떻게 하는 거냐, 혈관이 막히면 이 혈관 막힌 데 주변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풍선을 쫙 펴요. 그리고 풍선을 다시 좁혀요. 그러면 혈관이 있던 찌꺼기가 양쪽 혈관에 딱 붙어요. 마치 눈 한쪽에 치워놓은 것처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막히겠지. 그래서 개발돼서 나온 게 이제 스텐트예요. 이제 철망을 붙여버린 거야. 혈관에서 철망을. 그래서 흔히 이제 어르신들이 이 스텐트가 들어가면 내 몸에 스프링 끼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야, 이렇게 철망으로 막아놓으면 안 나오겠지. 바리케이트 쳐주는 것처럼. 근데 또 막혀요.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이 스텐트에다가 약을 좀 발라볼까 해가지고 항암제도 발라보고 면역 억제제도 발라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막혀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되게 두꺼웠어요. 근데 요즘은 얇아요. 매우 얇아. 세상이 좋아져서요. 스텐트 넣어놓으면 요즘 거의 막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졌고, 이 보통 스텐트 넣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출동하게 되면 혹시 아스피린 드세요? 라고 많이 물어볼 텐데, 한번 넓혀놓으면 혈관 막히지 말라고 주는 약이 아스피린이에요.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태어나고 나서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이제 출동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혈관 막히지 말라는 주는 약질이 항혈소판 제제. 그래서 아스피린 또는 클로피도그렐 들어봤어요? 요즘은 클로피도그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분들이 많이 나와서 흔히 이게 P2Y12 이니비터라고 부르거든. 혈소판에 있는 P2Y12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억제를 하는 이 리셉터라고 부르는데, 거기 안에 약제들이 이 클로피도그렐도 있고 티카글레드도 있고 프라소그렐도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 특히 여러분은 아마 상품명으로 더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프라소그렐 상품명이 뭘까? 티카글레드 상품명이 뭘까? 뭐 브릴란타 이런 약제 있거든요. 브릴란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혈전약이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이 지질 저하제, 고지혈증 치료하는 게 당연히 스타틴은 들어갈 거고, 혈관 확장제는 니트로글리세린일 거고, 이 아래 보면 베타 차단제하고 안지오텐신 전원 효소 차단제, 이것도 배웠죠? 약물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할 텐데 지금 말해줄 수는 없어요. 이거 한참 얘기를 해야 되거든. 어쨌든 두 약제가 심장을 보호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약제는 반드시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세상이 바뀌어요. 베타 차단제는 반드시 써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요즘 종종 나와요. 희한하지. 세상은 돌고 돌고 바뀌어요. 유행도 바뀌는 것처럼 의학도 바뀌어요.
우리는 당연히 이 약을 써야 되는 거고 반드시 써야 된다고 알았는데 쓰나 마나다라는 얘기가 점점 나와. 근데 아직까지는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위험 요인도 조정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배는 동맥경화증 위험인자니까 반드시 끊어라. 당연하지요. 술은요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일까요, 아닐까요? 인자 맞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요 설왕설래합니다. 뭐 요즘 나오고 있는 치료 지침에는 술은 마시지 마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요 나는 마시라고 하거든요. 이 술이 만들어주는 세상이 제법 재밌습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막 형동생 되고 그러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나는 괜찮다고 보고 내 환자들한테도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고 하게 되는데, 술은요 보통 그럽니다. 하루 기준으로 두세 잔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 기준으로. 그래서 일주일, 2주일 기준으로 일주일에는 소주 한 병, 2주일에는 소주 2병을 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포금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번에는 나 2잔만 마셔야지 라고 했는데 야, 한 잔 더 해야 하면 더 마시게 되잖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2잔에서 석 잔까지는 괜찮아요. 자, 짱어는요 심내혈관 질환 예방적인 식품일까요? 아니라고 배웠어요? 짱어는요 고단백 고지질 식품이에요. 열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거 먹으면 힘이 불끈 나죠. 근데요 그만큼 기름기를 폭탄으로 섭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내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냐? 안 돼요. 또 전복도 많이 선물하잖아요.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전복도 이것도 이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흔히 여러분은 오징어하고 새우는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양 음식들을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 전복, 짱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단은 뭐 건강 음식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콜레스테롤 폭탄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등푸른 생선이 좋다는 걸 알죠? 그래서 오메가3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 이거를 식품으로 설정할 때는 좋아요. 근데 행여 여러분들 부모님이 오메가3를 돈 주고 사 먹고 있다, 내가 먹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먹는 것까지만 드시고 더 이상은 드시지 마라. 먹어서 해는 크게 안 되나 득될 것도 없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처방을 많이 하겠지. 맞죠? 오메가3가 지금도 약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요 나는 처방을 안 합니다. 써도 얻을 이득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쯤에 우리 스타틴 배웠죠. 스타틴이 100배는 좋아요. 그래서 더 저렴한 스타틴 쓰는 게 좋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 우리가 끝났고, 다음은 이제 심전도 편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 지금 언뜻 봐도 뭐가 좀 복잡해 보이지?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